지금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장 차관에게 지적을 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최윤희 차관을 언급하면서 지시한 지가 닷새가 지났는데 조사도 안 했으면 문체부가 적어도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닙니까? 박윤진 의원님? 저한테 물어보신 건가요? 여기 여당 예. 의원님이시죠. 안 하고 있었네요. 국회에서 더 답답한 건 최윤희 차관이 처음엔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쪽지 전해지니까 예정 중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이고요. 예.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이 물론 스포츠계 출신 장관은 아니십니다만 차관이 저렇게 스포츠계 그것도 선수 출신의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스타 선수 출신의 차관이 있으시면 거기에 걸맞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답답해하는 건 이런 거 같습니다. 어디에 가서도 하소연해도 들어줄 데가 없다라고 하는 상황일 때죠. 단적으로 법조계가 그래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요. 그 억울한 일과 관련해서 힘센 변호사를 저쪽에 사버리잖아요. 그러면 판사도 같은 대학 혹은 뭐 같은 근무했었던 기수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검사는 또 저 사람의 뭐 대학 후배인 것 같고 억울한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스포츠계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틈틈이 나왔던 여러 얘기들을 들어보면 사실 그 분야에 그 경기 종목 분야는 자기들끼리의 문화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봐주고 감싸고 우리가 남이냐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거를 두둔하고 원래 그랬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감싸고 지나고 경징계 처리로 끝납니다. 심석희 선수 얘기를 아까 했었습니다만 그거 말고도요. 우리 한참 국민들에게 기쁨 주고 또 사랑받았던 그 컬링 선수들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가해 당사자라고 지목됐던 분이 뭐 금방 다시 복귀해요. 예. 소망명의 처벌로 끝나서요. 다시 돌아와서 그 운영을 책임지기도 하고 그래 니네가 나 고발했었다며 그래 잘해봐 이러면서 매일 마주쳐야 되는 그리고 그 한 바구니 안에 담겨져야 되는 그런 그 피해자들의 심정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고립감을 느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게요 스포츠계, 법조계 그리고 뭐 연구를 담당하는 학술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갑니다. 이런 거를 방지하라고 내부 감시 시스템도 만들어 놓고 또 이런 것에 대한 만약에 잘못되게 되면 예산을 통제하고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하는 것이 국회 역할입니다. 그런데 국회도 죄송스럽게도 일이 터지면 그때 가서야 이러쿵저러쿵 이제 문제를 삼고 뒷북 수습을 하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뒷북 수습이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해라. 예, 소는 잃었더라도 외양간 제대로 고쳐야 소를 다시 사서 거기서 키우죠. 그런 역할을 우리 김용태 의원님이 주문하신 것 같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축구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작년인가 그 한참 뜨겁고 즐거웠을 때가 청소년 축구가 결승에 올라갔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딱 비교했었던 두 감독이 그 당시 우리 대표팀을 이끌고 있었던 정경련 감독 그리고 86년 멕시코 청소년 4강 신화의 우리 박종환 감독 두 분을 비교를 했는데 두 분이 스스로 그걸 비교를 한 적이 있어요. 나 때는 진짜 선수도 손대고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정경련 감독은 그야말로 선수들을 따뜻하게 감싸면서 아버지같이 이렇게 이끌어서 그런 훌륭한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모든 시대가 달라졌고요. 모든 분야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이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와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렇게 잘못된 관행들이 남아있는 곳에 따끔한 제도의 변화와 또 처벌, 강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윤진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잖아요. 닷새가 지났잖아요. 근데 아까 최윤희 차관 문체부 답변하는 거 보니까요. 외양간 고치기 틀렸습니다. 딱 보니까 외양간 고치기 틀렸어요. 왜냐하면 정부 이 차관이나 장관이 국회에서 이제 일이 터져가지고 불려 나오잖아요. 밑에 있는 이 공직자들이 답변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나리오를 짜서 나올 수 있을 만한
모든 질문들에 답변을 하거든요. 예행 연습도 하고. 근데 저렇게 멍하게 저렇게 답변하는 그 답변도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조사했냐 했더니 조사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조사 아직 안 했다. 사실 제 보기에는 저 밑에 있는 아마 저 공직자들 차관한테 가가지고 거의 박살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런 식으로 엉터리로 지금 국회 와서 답변하는 수준을 보니까요. 아마도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서 대책을 세우고 이번 사건의 진상을 파헤친 다음에 향후에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좀 걱정이 좀 듭니다. 또 하나, 그러니까 이 일이 어제, 그러니까 우리 최 선수 관련 일만 해도요.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 다음에 한 번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 선수가 정말로 죽기 직전까지 너무너무 자기가 살려고 여러 군데다 진정을 했는데 그 진정에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터졌으면 사실 문체부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 6번이나 진정했다는데 다 갖고 와봐라 진정 내용들. 그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결론이 났는지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래야지 국회 가서 우리가 답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예. 이거 안 한 거 보니까 요한강 고치기 틀린 것 같습니다. 심 대표님. 네. 큰일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심 대표님께서 정치권에서 이러쿵저러쿵 말만 하지 말라 라는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오늘 제 동아일보가 기사 쓴 거 보니까 체육계의 성폭력 36% 그리고 폭행 19%가량이 여전히 합숙소에서 발생하고 있다 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거 합숙 문화가 문제인 겁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합숙을 하게 되면 폐쇄된 공간에서 뭐 정보와 동선이 차단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겠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아무도 합숙을 못하게 하는 거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뭐 학교 기숙사에서 만약에 폭력이 생기면 기숙사 닫을 것도 아니고 군대에서 예. 폭력 생기면 군대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상은 운영되게 하되 왜 거기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본질을 파고들고 이거를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요. 아까 말했던 그 쌍팔년도 마인드. 네, 그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그 철학의 문제고요. 장관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하셨어요. 예. 본인이 보고를 못 받으셨고 6군데까지 갔는데 서로 그 진정받은 기관끼리 정보 공유가 좀 안 됐거든요. 이 문제 있을 때마다 그런 시스템이 새로 하나씩 생깁니다. 하지만 이게 그 시스템 자체가 본질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요. 저 최 선수가 저기까지 했던 거는 정말 마지막에 선택이에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예. 이게 왜 마지막에 선택인가 하면요. 폐쇄 소사이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집계에 반발을 하고 여기에 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그 세계를 떠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마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 운동을 했을 것이고 다른 걸 포기하고 여기에 올인했을 텐데 이거를 그만둔다는 결정이 쉽지가 않겠죠. 삶을 부정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 어머니의 입장도 야 그러면 그만둬라. 내가 왜 너를 때려가면서 해야 되니라고 했었어야 상식적인데 그걸 못한다는 거. 그러지 못했거든요. 뺨을 때릴 수밖에 그건 없는. 자기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절실한 부분이었는데 그거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탈출구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리고 탈출을 하거나 어떤 다른 방법을 취했을 때 보호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인식인데 아까 뭐 그럼 성적 때문에 이런 방법을 취해서 결과를 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때리고 가혹행위하고 욕하면은 성적이 날까요? 그러면 최숙현 선수가 제일 많이 맞았으면은 저 선수가 금메달 따야죠. 손흥민과 이강인은 청소년 때 유럽에 갔는데 맞아서 그렇게 됐나요? 제가 유럽의 클럽 시스템을 보면 거기는 다 학교 갔다 와서 2시간 운동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계적인 선수가 돼요. 예. 우리는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에 말씀하신 박종환 감독까지 안 내려가더라도 여전히 6시간에서 10시간 운동해야 선수가 된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을 입에 단내가 나고 토할 때까지 시켜야 뭔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뭐 우리 공부할 때 책가방 크고 책 두꺼우면 공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점 잡아서 어떻게 내가 필요한 걸 하느냐. 몸 건강도 영양소 뽑아서 과학적으로 해야 건강해지는 거지. 많이 먹고 뭐 죽을 때까지 달리기 하면 건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 이런 뭔가 이렇게 새로운 문화와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도 현장의 지도자들은 한 번씩 나가 보십시오. 초등학교 선수들 운동하는 경기장 가도 다는 아닙니다. 제가 그 모두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절대 그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요. 아직도 일부는 그 정말 아이들이 교실이나 혹은 학원이나 가정이나 듣지 못할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렇게 되면 쟤네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질까. 최숙현 선수가 저렇게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아니 왜 애들한테 저런 얘기까지 하면서 운동을 하게 만들까. 근데 그 와중에서 부모는 학습이 돼요. 운동할 때는 다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정신력이 생기지 않는구나. 그러면 스포츠 선진국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스포츠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관습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지도자들이 저렇게 본인 스스로도 저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해야만 뭔가가 이루어진다. 가혹하게 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다른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요구하고 이게 구시대적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관행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그 어떤 교육의 문제, 또 멘탈리티의 문제, 철학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게재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 차관도 예. 메달리스트 출신이시고 뭐 지금 국회의원도 여야에 훌륭한 감독 출신이 한 분씩 계시잖아요. 저는 안 여쭤봤습니다. 이분들도 어렸을 때 맞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렸을 때 운동하는 친구도 안 맞은 사람 없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있으실 거고 본인들이 지도자 할 때는 아마 안 그러셨겠죠. 그럼 그 차이에서 오는 봅슬레이 우승시키면서 어떻게 지도했, 그러니까 좋은 케이스일 거거든요. 따뜻하게 하고 과학적으로 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서 동기유발시키는 이런 훌륭한 지도 방식과 새로운 생각을 가진 그런 좋은 케이스들을 발굴해서 이걸 계도해서 그렇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스포츠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제도화시키는 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정관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최숙현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 심창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신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